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풀이 과정인 좀비 민법을 진행 중인데요.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이 좀비 민법 자료가 제 노트북에 다 있었는데 노트북 메모리가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새롭게 만드느라고 며칠간 진행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좀비 민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좀비 민법 제31강은 이제 계약법이죠. 계약 성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유튜브에서 원생도 쉬운 민법 원시민 제48강을 참고하세요. 밑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 쌤이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건 위 상단에 보세요.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먼저 불료식, 낙성,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이걸 앞글자 따서 잘 보세요. 불락이 싸유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럼 1번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1번은 5번에서 임대차 나왔죠. 그럼 싸유, 불락이 싸유 맞았죠. 그러니까 5번이 바로 답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1초 만에 딱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세요.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유물이 틀렸고 낙성이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니죠. 민법에 없는 비전형계약입니다. 3번 부동산 교환계약은 유상이고 일시적이죠. 4번 증여는 편물은 맞지만 무상입니다. 예, 정답이 5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계약 종류와 그 해당의 예가 잘못된 거죠. 1번 쌍무는 도구 맞고 2번 편무는 무상 임치 맞죠? 무상 임치는 공짜로 물건을 맡기는 거죠. 편무입니다. 3번 유상은 임대차 맞고 4번 무상은 사용대차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낙성계약은 현상 광고는 낙성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3번 계약 후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청약 승낙은 자판기를 대입하세요. 1번 격제야 간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없다죠. 도달 전에만 처리 가능하고 원칙은 처리할 수 없답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이렇게 맞았는데 청약할 때 상대방이 그 다음 틀렸죠. 특정될 필요 없죠. 불특정 다수일 상대로 가능합니다. 자판기는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일 상대로 뽑아달라고 청약합니다. 네,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틀렸죠. 발송할 때 멀쩡했으니까 그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이 되어도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자, 3번은 격승발이에요. 격지야간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이 아니라 발송, 격승발입니다. 5번이 528조죠.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통지를 그 기간 내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을 상실하죠. 5번이 정답입니다. 528조죠. 자, 4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1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 있죠. 2번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판기 대입하세요. 청약은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불특정 다수인 가능한데 승낙이 뭐죠? 자판기에 동전 투입, 동전을 넣어야 커피가 나오죠. 그럼 동전은 투입구에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 자판기입니다. 옆 자판기 아니죠? 그 자판기. 따라서 승낙은 그 청약자에게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 안 됩니다. 둘 다 맞았네요. 다음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시가 틀렸죠? 대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근데 승낙은 격지하에서만 발송이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기간 맞았죠? 상당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데 효력을 상실합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했네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 볼 수 있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당사자일지 객관적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1번은 맞았네요.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아까 528조 반복됩니다. 3번 계약의 본질적이죠.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 취소할 수 있다가 틀렸죠.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무효 취소 나올 수 없습니다. 답이 3번이고 4번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5번 격지야 간의 계약에서 청약이네요. 그럼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격지야 간의 승낙만 발신이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았죠. 답이 3번입니다. 6번 계약 성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즉 동전 투입만 있으면 계약의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맞습니다. 자판기는 가격이 300원, 500원 써 있잖아요. 1번 맞았고 2번 아파트 분양 광고. 분양 광고는 보통 청약의 유의를 성질을 갖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그럼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그러니까 청약이 두 개라 도달주의. 양 청약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틀렸죠? 도달한 때 다 도달주의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 볼 수 있습니다.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항소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그러니까 끊어보세요.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개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개무시합니다. 따라서 그 뒤에 이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죠.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틀린 거네요.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능합니다.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도달 전이 아니죠. 원칙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달 전에만 처리 가능하고 3번은 빨강색 격승발포예요. 맞았습니다.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제한명령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입니다. 따라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승낙항소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러면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개무시합니다.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죠. 개무시해서 구속당하지 않으니까 성립은 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예, 틀린 거라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문제 더 봅니다. 자, 문제가 기억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가불병 나오고 문제가 길잖아요. 그러면 1, 2, 3, 4, 5를 먼저 읽으면 답이 많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일단 8번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럼 1, 2, 3, 4 먼저 읽어요.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맞죠? 청약은 도달주의.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대로 유효죠.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잖아요. 그대로 유효,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2번 나왔죠. 그러니까 굳이 문제를 안 읽고도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항소 본다고 표시한 경우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해도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갑은 이를 새 청약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럼 이건 새 청약이 나왔단 말이 연착된 승낙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세요. 문제 빨강색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그럼 4번에서 언제게 승낙했죠? 우리 2020년
5월 15일 승낙, 연착돼 승낙이라 이걸 새 청약 볼 수 있죠? 이게 4번은 맞았습니다. 5번 우리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지금 5억의 청약이었는데 5천으로 잘못 읽었다. 그럼 성립합니까? 그러면 50원 그러지 왜 5천만 원 그래요? 그럼 50원에 성립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청약 승낙을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좀비 민법 강의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진행할 겁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